있거나 이렇게 막 기대고 있고 그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 좋은 강의를 듣잖아요. 지들이 더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더 이거예요. 그치. 최고인 거고 그래서 서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이유가 있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평등하니까 그래서 뭐 누가 내 빵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앉아서 합시다. 저 김영미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제가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처음이네요. 내가 우물 안에 있었네요. 우물 밖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있었어요. 헬스지 색감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제가 할까 우물을 봐요. 하고서 며칠 됐을 때 네. 원현수 선생님을 딱 여기 만나기 위해서 걷기 모임인데 만났는데 저기 한 30m에서 제가 걸어오는데 그때부터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때는 훨씬 더 색깔이 멋있다 막 이러면서 색깔이 훨씬 더 초록색이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딱 지더라고. 다음 시간에 다 머리 이렇게 하고 올까요? 한이는 제가 이제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기 때문에 네. 젊었을 때 뭐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멋지세요. 저는 여기 책이 2권 남아있네요. 네, 예, 남아 여기 있어요. 보면 제가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교육이 삶을 만났을 때라고. 제가 이제 혹시 여기 분들은 안 드렸죠? 죠. 네. 그러면 이제 사서 읽으시면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만약에 강사의 길을 교수의 길을 계속 가고 싶다 그러시면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제가 또 단톡방을 엮어서 읽는 모임도 만듭니다. 책 꽂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한 20년간 이렇게 교육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그 수업을 한 15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평생 교육 현장 이 밖에 프리랜서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한 20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의 저의 어떤 사례 그 다음에 저의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에세이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만약 교육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그 노하우와 기법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서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이 이 책을 읽고서 그 소중한 노하우까지 여기다 알려주셨다고 고맙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조금 아까 앉아서 서로 쌤쌤이니까 앉아서 하자 그랬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시가 이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 이 시는 리처드 바크라고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리처드 바크의 나를 찾는 길에 나와 있는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초창기에 10수년 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좋은 글을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넘기는 인력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해서 제가 널리 전파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널리 전파한 사람 김영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이 시를 저의 어떻게 보면 지침이라 그럴까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에 있는 저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운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아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행한다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당신만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다. 당신이 배우는 자이며 행하는 자이며 가르치는 자이다. 당신 이가 아니라 은입니다. 당신 이게 어법이 맞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찾아내시는 게 목표예요. 자기 몸속에 체득한 거. 저의 역할은 저기 있는 강사도 나랑 똑같이 아는 거네. 안에 이것을 일깨워 주는 일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 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꺼내 놓으셨으면 시간이 짧아서 이 셀프 리더십을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열 몇 시간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교육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맺으면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 1시간, 뭐 1시간 반 이런 거는 사실은 강의식 포맷에 맞는 교육 세팅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 나도 알고 있었던 거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고요. 넘기시면 제가 인사를 하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인사에서 시작하잖아요. 인사를 제가 이번에 2월달에 2월달이구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왔거든요. 근데 걸을 때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걷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엔 까미노라고 그게 좋은 길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올라 스페인 말로는 올라가 안녕이라는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들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 현장에 가시면 어르신들 만나면 처음부터 자 뭐 합시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사부터 할 거 아니에요. 인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교수자가 참 반 이상은 이미 관계의 시작이 인사부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사람을 봤는데 물론 쑥스러워서 그러겠지 그죠? 그렇지만 먼저 인사를 큰 소리로 하게 되면 우리 저기 박순환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상쾌하게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랬구나. 원래 생각이 시작은 사심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뭘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육을 하다가 학습자들한테 여쭤봐요. 요즘에는 어디 가서 교육자, 피교육자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는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평성학습 시대에는 피교육자라고 안 하고 학습자,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자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뭘까요? 저는 교육을 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지가 혼자 떠들지. 사람이 질문 받으면 스트레스 받거든. 왜냐하면 왜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왜? 우리는 늘 습관대로 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야 역시 물어야 되더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는 체 아는 거. 여기 쓰시라고. 칸을 하나 넣으면 6칸을 제가 인사는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만나는데 아는 체를 해야지 왜 아는 체를 안 하고 쌩 깐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든지 왜 그러고 있냐. 인사는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만났으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인사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게 자기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얘기하면서 관계가 맺어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 혼자 막 줄줄이 이러면은 이거는 관계 형성에서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성함하고 지금 심정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하나만 자기에 대해서 아 이왕이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가 몰랐던 비밀을 하나 얘기하면 좋겠다.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요? 오래 봐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오래 보면은 오래 봤다는 얘기 하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 똑같은 사람이 오래 보면 안 좋아요. 가끔 헤어져야 돼요. 가끔 헤어지니까 덜 만난다든지 아니면 외수지간으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떨어지면 생각하게 되고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며칠 여행을 혼자 갔다 온다든지 이러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평가하니까 그런 거 말고 자기 기분을 뭐 색깔로 말해도 되고 이게 좀 고도화된 질문이죠. 이게 우리 면접할 때 회사에서 면접할 때 그러잖아요. 아주 이렇게 뭘 재구성해야 되는 질문. 당신의 성격을 색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 나는 내성적이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색으로 나타내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여튼 자기의 기분을
느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성함하고 그걸 뭐 색깔로 말하셔도 되고. 네. 자, 자유롭게 얘기 안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요? 여기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가면 우리가 할 게 벌써 15분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했으니까 제 기분은 뭐라 그럴까 하늘색? 왜 하늘색이냐면 저기 하늘색에 물들고 싶은 요즘에 그런 산티아고 그 갔다 온 거 보면서 다시 또 걷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글 쓴 것도 보면서 뭐 이러면서 그래서 딱 오다가 생각나는데 하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하늘이 한 80% 이상이 하늘이에요. 대평원을 걸으니까. 내가 같이 걸었던 친구한테 야 영수가 나 저게 물들고 싶다 그랬더니 야 네 가방에 물들면 되겠다. 제 가방이 하늘색이었거든. 제 기분은 하늘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윙크하시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예. 윙크를 찾는 성함을 아직 아니 아무거나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향이라고 하고요. 저를 지금 색깔로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글라이데이션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흰색으로 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생각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그거를 이제 풀어가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흰색이 갈 때까지 가는 목적으로 걸어가는 거. 오 멋있어. 그라데이션. 좋네요. 지금 윙크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원연순 선생님께서 너무 멋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피드백을 저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뭐랄까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 그 없던 것도 막 나요. 없던 것도.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윙크 주세요. 저는 색깔보다는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그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미친 여자? 이 미친 여자를 가지고 하니까 뭐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봐. 이제 이러면서 해봐. 이제 서두를 해주래요. 그래서 그래 하니까 미소가 아름답고 친화력이 짱이고 그 여유만만해. 자유롭기까지 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밥 써야 돼.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라 본인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이제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의 그 써놔야 모습이랄지 돼. 미친 여자. 나도. 이게 나쁜 말은 아니더라고요. 예, 선생님 그거를 네네. 선생님 명함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명함에다 미친 여자라고 쓰면 안 돼? 그래도 미친 여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박 선생님의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 못 해봤어요. 명함 만드는데 별로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심하게. 그게 이제 너무 좋아서 다른 거 제가 기억력이 없는데 그거는 머리에 화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쓸 기회가 없겠다 했는데 썼어요 지금. 아니 따라서 잊어버리는데 저건 맞아. 내 말이 지금 내 말이. 미친 여자. 대박. 미친 여자가 그 짱이다 진짜. 하고 있다고 현장님 힘들다. 그래요? 그냥 빨리 하고 끝내. 네, 제 윙크를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네, 저는 완연순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팔색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학부모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자근자근하고 뭐 이렇게만 알지만 때로는 아주 또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여우 같을 때도 있고, 뭐 또 말 안 듣는 애들을 잡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도 잡고, 그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하고는 또 엄청 사근사근거리고, 그런 그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보라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 선생님 머리 초록색 딱 봤을 때, 나 보라색으로 해야 되겠어. 우리, 그때 한 선생님한테는 뭐 분홍색으로 해서 우리
우리 셋이 사진 찍자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저도 한번 보라색으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보라색으로 하는 거 어. 가보시면 제가 네, 윙크. 네, 네. 네, 잘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구고요. 저는 사실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오, 멋진 색인데 보라색이. 또 오늘 아침에 애 학교 데려다 주는데 그 연보라 그 꽃이 철쭉이 피어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연산호. 솔직히 연보라가 있어요. 연산호. 연산홍이에요? 연산홍이래요. 오늘 뭔지 술 모르지만 괜찮아, 그래. 여튼 너무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너무 예뻐서 나 이해해. 쪽이구나. 네. 여튼 오늘은 보라색이 더 다른 날보다 더 예뻐 보였던 그런 날이어서 오. 감성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잉크.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순이고요. 제가 기밀이 생겼다고는 아니고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들한테 여지껏 욕한 중에서 제일 나쁜 욕이 이 쌍놈 새끼 이게였는데요. 지금 욕이 늘었어요. 제가 그 욕에서 그 욕에서 씨땡땡까지 해봤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 욕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더라고. 더글로리 그러니까 빵 터지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엄마들을 만났는데 제가 좀 여자 좀 되게 여성스럽게 행동했었거든요. 이제 다른 엄마들이 이 새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런 욕을 해 이랬었는데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 막 놀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그런 욕을 하니까 속이 시원해서 색깔이 푸른색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게 저의 비밀이에요. 스트레스 해소 완방이네. 해주세요. 윙크가 안 되죠. 그러나 아들을 위해 반지를 사러 가겠다. 저기 물고기 반지가 저기 새끼한테 좋다고 하니까 바로 아침에 또 그 얘기를 하시네요. 김혜순 선생님이? 네네 김현수님 이렇게 그랬지만 또 이렇게 정말 고상하게 사셨구나. 연애를 안 하고. 좀 어색하죠. 네, 이혜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경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풀리진 않아서 계속 더 알아보고 이제 조금 더 저기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떡 공방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네. 시작을 내시려고. 네네네. 배우셨어요? 네. 손재주가 아주 원래 처음에 원인은 여기 이양 언니를 통해서 알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천 쪽에서 이제 배우면서 네 이제 많은 걸 배워서 지금 이제 우와 우리 이제 간식이 풍부해지는 거 아니야? 뿌듯하시겠어요, 제자님이. 제자를 이렇게. 처음에요. 가르쳐줄 때 이제 옆에서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약밥도 가르쳐주고 처음엔 약밥으로 알았어요. 약밥 가르쳐주고 강정하는 거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르쳐주긴 했는데 더 나보다 더 잘 써먹었어 처음에는. 근데 저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저도, 네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저는 이제 카페를 지금 하면서 그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떡 카페는 아니고 그냥 떡은 이제 판매만 하고 있고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번에도 전화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페가 가게 이제 계약할 애들의 로망이거든요. 대학생 애들 이렇게 자기 물어보면 자기 카페 사장 되는 게 힘들어요. 건물주하고. 건물주래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도 이렇게 있으신. 네. 괜찮아 그건 가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원래 의장님이 맨날 내려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아까 이거 손 돌린다고. 네, 윙크 주세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왔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권혁자고요. 그냥 지금은 안 해본 거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
벽돌 깨기 하나씩 하고 있어. 진짜? 목돌깨기를 게임을 진짜 한다는 건 아니죠. 안 해봤던 거 하나씩 해보기. 아 근데 그게 표현이 재밌다. 목돌 깬다고. 하나씩 기존의 거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이 참.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거로 목돌을 쌓는. 좋네요. 새로운 거. 그리고 새로운 거 뭐 최근에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박수를 한번 좋아요. 좋아요. 그렇구나. 좋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의장님 안 하셨어요. 아 맞아. 윙크를 안 해주잖아. 윙크를. 빨리 윙크하세요 저한테. 윙크를 받고 싶어요. 예, 저도 윙크를 받았습니다. 저 유튜브 하는 남자 윤창근입니다. 색깔로 얘기를 하라니까 빨간색은 도전을 이야기하죠. 제가 소속돼 있는 정당은 파란색인데 그 색깔로 얘기하라니까 도전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자연스럽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에 이렇게 요물 같은 게 있는지 몰랐어요. 지가 지 맘대로 다 얼굴 찾아다니면서 찍고 이래요. 근데 이거 어제 밤새 내가 그저께 사가지고 어제 밤새 내가 연구해가지고 지금 해보니까 잘 되네. 이것도 일종의 도전이고. 그리고 1번이에요? 네? 1번이에요 이거 촬영하는? 1번이에요. 이거 이제 오늘 연습해가지고 내가 내일 산에 가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 건데, 그래서 도전 빨간색. 아 좋네요. 와. 좀 빨간. 그거 얼마예요? 22만 2천 원. 22만 2천 원. 그렇구나. 좀 비싸요. 아니 뭐 그만큼 값을 하겠죠. 아니 저도 요즘은 잘 안 찍는데 저도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얘기하시네. 이런 거 같아가지고 아니 거의 뭐 유튜브를 보니까 네. 하면 따라 이렇게 들어가다가 요즘에는 안 찍고 있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좀 구독자도 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지 서로 홍이 돼야지 이러는데 이게 구독자도 670명뿐이 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유튜브가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야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강의의 다른 이름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어르신과 함께하는 도라니방 강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죠. 책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저기 만들기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하니 그러면 나 도라니방에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강사야라든지 거기에 가시면 그분들도 선생님들한테 강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강의, 강사 이런 게 요즘에는 교육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서 딱 뭐 펼쳐놓고 몇 페이지 피세요 이러면서 막 열라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 뭘 만들고 책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이나 아니면 강사.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강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강사 역량 강하게 되게 왔네요. 그 산티아고 갔을 때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중간에 순례길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짱을 이렇게 단톡방 같은 데 있는데 직업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친해지면 이제 직업을 까기도 해요. 그런데 서로 직업을 까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소설을 쓰지. 저 사람은 뭐 직업이 뭘까 뭐 이러면서 소설을 쓰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거든. 서로 직업을 거기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영화 미술감, 미술 조감독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뭐라 그러지 아세요? 교육계통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씨 아니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교육 강사 냄새가 나. 아니 냄새가 나. 나는 진짜 그게 싫어. 나는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그게 저의 예술적으로 보여서 이거에 영향이 작가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교육 가르친다.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 그러면 가르친다고. 지금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
가르치면 맞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강의 교육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강의는 사실은 시작된 게 그거잖아요. 지식과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되던 시절. 그러니까 인쇄 매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로 다 실시간 무슨 뭐 기하급수적으로 다 습득하고 전파되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처음에 종이에다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정보를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게 대중화된 게 인쇄술의 발달, 뭐 구텐베르크인지 뭔지 뭐 이러면서 급격하게 이게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인쇄 매체에 속에 갇혀 있는 지식을 소수만이 접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지배층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먼저 독점해서 달달 외워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알려주던 게 바로 강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래서 그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강의야말로 정말 고려해봐야 될 교육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교육이나 강의의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고 싶으세요? 교육의 다른 이름. 교육이라 그러지 말고 다른 말로 붙인다면 소통의 자리? 소통의 자리도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관계. 소통의 자리. 배움의 시작. 배움의 시작. 또. 자, 이게 제가 정답 가지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요. 물론 저도 생각한 제 나름의 그게 있죠. 또 몇 분만 더. 서로 배움. 서로 배움. 서로 배움. 그래서 제가 있는 조직이 맨 앞자리에 보시면 서로 배움, 사회적 협동과 성장을 서로 배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 서로 배움. 이거 컨닝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네. 계속 고문하는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질문이 코칭에서는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파워풀한 질문이 또 그게 묻는 또 이러고 또 뭐냐고.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말한 거하고 다 비슷해요. 저는 생각한 게 교육은 만남과 대화다. 만나서 대화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몇몇이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만남과 대화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잘된 수다는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 때 막 수다 떨고 집에 들어갈 때 뭐가 이렇게 샥 정리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수다를 제대로 잘 안 떨으신 거예요. 정리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날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원해지면서 뭐가 이렇게 정리가 쫙 고민되었던 것들이 스스로가 답이 되는 거지, 답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제대로 된 어떤 수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는 대부분 다 남을 씹는 거. 근데 이제 씹는 얘기 하니까 제가 씹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죠. 제가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산티아고 길 걸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거기 그 마을에서 먹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 데가 없어. 겨울에는 바라든지 이런 데가 문을 안 열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짐도 오렌지 하나, 사과 하나만 이렇게 갖고 다녀 무거우니까. 근데 거기 없어. 실망이 된 거야. 근데 결국 목적지까지 가야 돼. 20몇 킬로를. 근데 중간에 이제 하나 남은 그거랑 이렇게 오렌지랑 빵이랑 먹으면서 내 친구랑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걔랑 나랑 아는 누구를 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야. 혹시 씹었어. 근데 그래서 이게 나물 씹으면 힘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많이 씹으면 안 되고 아주 가끔 그래서 만남과 대화합니다. 근데 교육은 그런
사적인 수다의 만남과 대화랑은 다르게 좀 조직화된 거죠. 구조화된 거죠. 지금 여기 앉으셔서 제가 선생님들랑 저랑 지금 수다 떨고 있는 거지 지금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좀 구조가 됐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딴 거라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주제도 있고 뭐 이렇게 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조화된 만남과 대화가 바로 교육이 아닐까. 그리고 강사는 그 구조화된 만남과 대화를 잘 이렇게 버무려서 만들어내는 비빔밥.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최지천 교수 강의인가를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비빔밥을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의 음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양성, 각자 다 다른 사람이 엮여가지고 비빔밥이 맛이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강사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거를 쏟아붓는 거, 쑤셔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교육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 그 어르신들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부터 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을까요? 처음에는 본인의 이제 소개를 먼저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조금 매끄럽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걸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매끄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 자체가 잘 마무리까지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면서 날씨는 어땠냐? 뭐 오면서 뭐 꽃은 봤냐? 아니면 뭐 그 꽃 어떤 꽃을 봤냐 하면서 그 꽃에 대한 뭐 잠깐의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꽃말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다가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먼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게 바로 마음 열기. 우리가 이제 구조 그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이름을 갖다 붙이듯이 선생님이 지금 한 그 내용을 마음 열기 인사하고 소개하고 이런 걸 마음 열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가겠죠. 수업에서 수업 시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제 도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도서의 그 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책은 어떤 거다. 이제 그런 약간의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거 읽으실 때 같이 읽는 거예요? 아닙니다. 강사가 강사들이 읽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걸 읽고 난 뒤에 읽으면서도 중간에 이제 읽으면서 중간에 나오는 내용 갖고도 잠깐 얘기를 했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가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내용에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뭐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저희하고 지금 교대하는 게 거의 자서전 비슷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에 대한 옛날 추억을 꺼내다 보니까 그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주제를 하나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수업을 했을 때 종이를 한 장 주고 만약에 오늘의 나의 모습을 그런 글을 읽었다 하면 거울을 보여드리고 내가 먼저 설명을 해요. 이 거울에서 내 얼굴이 비치는데 내 얼굴만 비칠까요? 당신은 누가 보일까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보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드렸어요. 그 어르신한테 드렸더니 그 어르신도 나는 아빠가 보여요. 나는 언니가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그 10분이 다 발표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발표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요. 아 근데 이렇게 10분이 그렇게 발표까지 하면 몇 시간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수업할 때? 2시간 정도 하는데요. 어르신들 그게 2시간 하기 힘들어요. 2시간까지는 거의 안. 근데 이게 거의 1시간 안에 다 끝나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아 그리고 지금 활동 네, 공예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만들기 같은 그런 공예가 들어가서 지루함이 조금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지루하실라 할 때쯤 찰나에 끝내야 되는 그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수선해지면 이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들이시면 또 다시 분위기가 업이 돼가지고 그걸 하시느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텍스트는 그림책이라는 거죠. 네. 그림책이고 그걸 매개로 서로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공통의
그냥 수다랑 다른 건 교육은 테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테두리가 이 텍스트라는 거죠. 텍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얘기를 끌어내시고 이게 이제 본 활동.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도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본 활동이 이제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 그 마무리를 그 전에는 안 했지만 제가 치매 교육 선생님하고 이제 받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게 거기서 마무리에 오늘도 당신을 만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그 멘트를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멘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뭐라 그러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만나니 기분이 좋았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멘트를 써주면 참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해는 좀 이 부분을 조금 시연해볼까 좀 마무리 인사 네.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데서는 아기를 꺼내놔야지 유리해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마음 열기, 본 활동, 마무리라고 했잖아요. 마무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안녕 잘 있었어. 오늘도 만나서 좋았어. 근데 그걸 아까 선생님 말로는 오늘도 당신을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마무리에는 이거가 돼야 돼요. 본 활동에서 한 거를 엮어줘야 돼요. 근데 엮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보통 강사들은 강의식에서 하는 강사들은 자기가 한 본 활동에서 이걸 정리 요약해서 말해주는데 그건 지가 하는 거지.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같이 했잖아요. 그 시간에서 같이 한 거에서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고 알았고 새로 알았는지를 학습자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도구가 저는 이제 이따가도 할 건데 끝날 때 이런 말을 주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이 교육 이런 거를 주죠. 나는 이 책에 다 나와 있어. 나중에 보시면 여기 그냥 나는 오늘 교육에서 근데 이 교육을 만남이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교육에서 삐리리를 알았다. 이 삐리리에는 아무 말이나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오늘 교육에서 삐리리를 느꼈다.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교육에서 삐리리를 배웠다 이래도 되고 그다음 네 번째 나는 오늘 교육에서 또는 오늘 만남에서 삐리리를 새로 알았다. 이 문장은 뭘 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초점을 이 텍스트에서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형성이 위주가 됐던 그런 교육이다 그러면은 만나면 이렇게 집단에서 나는 이 교육에 참여한 권육자님이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교육을 마친 후 보니 굉장히 활동적인 면도 있다는 걸 알았다라든지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도 좋아요. 근데 이것을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었는데 눈으로 본 거하고 읽고 나서 정리 요약해서 내 입으로 얘기했을 때 내게 되거든요. 내 입으로. 글로 써야지 내게 되듯이 여기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또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어르신이 머리 막 가뜩이나 나이 들면 구성적 사고력이 떨어져요. 예전에 저희 엄마한테 제가 하는 이 셀프 리더십 도구를 한번 해보려고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뭐 행복했던 순간이 뭐 엄마의 엄마가의 성격은 뭐 이런 질문하면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이 어려우면 어르신들한테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되죠. 보통 이러지 근데. 그거를 단답형으로. 거기서 조금 더 어떤 게 더 특히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근데 어르신들은 구성적 사고가 좀 힘들어요. 근데 되게 싫어하세요. 괴로워요. 그런 말을 하면 괴로워요. 히피하시려고 그러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해요. 음. 이게 생각을 많이 생각해놓고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쓰라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거부감 많이 느끼셨어요. 그림 그리세요. 나 그림 못 그리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간쯤 되니까 이제 그림은 그려야 된다. 이제 이걸 아시니까 그리시고 글 쓰는 것도 다양해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 사시는지 뭐 이렇게 간답형으로 쓰시다가 나중에는 정말 애들한테 편지 쓰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희한테는. 근데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다 성인이 돼서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또 나중엔 유언도 쓰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쓰실 때 정말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걸 많이 쓰신 분이 있고 그 반면에 친구 걸 보고 나도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친정엄마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이 세계랑 소통하는 도구잖아요. 이게 이런 구멍이 많잖아. 눈, 코, 입, 귀 다 이런 세포도 다 구멍이고 이 밖에 공기랑 뭐 에너지랑 소리랑 이런 게 들어와서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소화돼서 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들도 이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이 되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덜 되잖아요. 왜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엄마를 보면서 들은 느낌인데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회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추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게 나는 예술일 것 같아. 내가 안 해봤지만 어르신들이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자기 옛날에 예전에 우리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엄마가 이제 요양원 가시기 전에 엄마네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그러니까 그 뭐더라? 에이씨. 그 이제 그 저기 둔전동이라고 하여튼 그 시골인데 학교를 나를 우리 집에서 저기 그 가게 있는 데까지 좀 먼데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 엄마가 손을 잡고 이제 데려다 줬다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글쎄다 그때는 그러고 싶었다 이러는데 그 새댁이 응? 새댁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폭력적이셨어요.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우리 엄마가 자기 딸내미 그게 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러는가.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야. 그거를 잘 포착을 해서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이게 더 이렇게 근육이 소실이 되잖아요. 나이 들면 남는 게 뼈하고 이 살갗뿐이 없는데 그게 이렇게 좀 튼튼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난 회상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요양원에서 맨날 식사하시고 누워 계시고 또 이러는 게 거기서 뭐라도 이렇게 근데 이제 나이 들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책 읽는 것도 가시기 전 한 3년 전까지는 책도 읽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귀찮아. 만사가 먹는 것도 귀찮아. 지금은 선생님들은 먹는 것도 귀찮으신 분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대화가 되는 분을 만나시니까 참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여기다 하는 게 뭐냐면 노후 대가 노후 하우라 했는데 지금 무슨 시대예요? 노후 하우 시대죠. 옛날에는 노후 대 시대였죠. 무슨 시대라고 지금은? 조선 시대입니다. 왜 갑자기? 예전에는 20세기는 그것을 아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했잖아요. 20세기 지식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노하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는 게 이건지 무슨 얘기냐면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중요해진 게
정보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식 중에서 지식을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어떤 학자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형식적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렇게 표준화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형식적 지식이라 그러는데 암묵적 지식은 뭐냐면 그 사람 개인에게 개인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습득된 내 몸에 습득된 거 그게 암묵적 지식이에요. 흔히 말하는 노하우라는 거죠.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똑같이 콩나물국을 끓이더라도 우리 콩나물국 끓일 때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네이버에 쳐가지고 콩나물 레시피 엄청 많잖아. 몇 개 만 가지 레시피만 이런 거 보고서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내가 끓인 콩나물국과 선생님이 끓인 콩나물국이 다른 거 뭐냐면 선생님 몸에 있는 그 암묵적 지식이 있는 거거든. 그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21세기 살아남으려면 뭐냐면은 자기의 노하우를 이 암묵적 지식을 잘 정리해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대중화시키려면 그게 형식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책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이 책을 저의 암묵적 이거 읽어보시면 다른 책 저만의 노하우와 저만의 철학이 있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교육을 갔다 오면 매번 일지를 쓰죠. 근데 바로 써야 돼. 안 그러면 까먹어. 일주일만 지나도 다 까먹어요. 그래서 바로 써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형식 갖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막 쓰다 한 페이지 이렇게 딱 쓰다 보면 이렇게 줄 긋고 싶은 데가 생겨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이 책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만 모아놨다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강사의 자기관리에서 얘기하겠지만 읽기를 해야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나가시면서 읽기를 안 하시면 강사를 때려쳐야죠. 공부를 안 한다. 아니 읽지도 않으면서 뭘 가가지고 읽기를 안 하면서 읽어야죠. 책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같이 스터디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내가 아는 어떤 조직은 내가 그 언니한테 혹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많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언어가 통일이 안 돼서 그래요. 언어가 가치가 그걸 가치가 통일되려면 공통의 텍스트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줄도 긋고 같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딴 거 가지고 싸워 진짜 저기 하는 시간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조직을 이제 이렇게 강사 모셔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아니 뭐 저기 이런 어려운 책이 있으면 그런 거 싫으면 그 소설이라든지 아주 가벼운 그리고 책을 꼭 이걸 한번 다 읽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저기 뭐야 그 사람 누구지?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있을 수 있는 하컵 하머. 제가 이제 저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어떤 책에서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냥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같이 읽고 자기 소감 나누고 언어를 통일해 가시면 이러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 노하우 얘기하면서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저 여기서 제 얘기 들으면 뭐예요? 다 아는 거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나만이 가진 노하우를 여기다 왼쪽에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세 개를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들이 쓴 것을 좋은 거 쓰면 이제 이따가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받아 쓰시면 되고요. 자, 나만의 노하우를 써주세요. 어르신들 만나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는 구체적인 게 좋아요. 뭐 열심히 한다, 잘한다, 뭐 이딴 말 말고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기 몇 분은 수업 아직 안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그럼 안 분들은 쉬울 때요. 안 들어가셨던 분은 너무 오시네요. 이혜경 선생님, 권혁자 선생님, 그렇죠? 아니요 들어갔습니다. 이 한 번만 들어갔었어요? 한 번만 좀. 주건사는 아니요. 또 보존 같은 거 이혜경 쌤만 이번에 새로 들어가요. 여기 주황사님은 한 분밖에 없고 다 그래도 보조입니다. 그래도 보고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노화가 있구나. 누굴 봤더니 이런 노화가 있구나. 뭐 이런 거 발견하는 거지. 굳이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네. 네, 첫 만남에서의 그런 수업 제가 받았을 때 아니면 뭐 구조화된 교육 현장에 혹시 아무도 안 가보셔 써본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아 그럼 지금 교육 강사를 하신 분은 몇 분? 한 분. 한 분이 없는 거예요? 한 분뿐이 없다고요? 네. 선생님은? 저 보조입니다. 보조 몇 번 하세요? 저 지금 몇 년째 보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되게 많이 찔리고 저를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어떤 거요? 좀 반성의 기회가 좀 드는데 교육장에 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안 읽어서 안 가셨구나? 네네. 머리 굴린다 이거. 머리 굴려. 어르신은 쓰는 게 힘들지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먼저 쓰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말빨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돕잖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5명이면 5명, 6명, 6명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먼저 쓰세요 그러면 종이에다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되거든. 그래서 n분의 1, 되도록이면 n분의 1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성향이 2인 성향이 있잖아요. 외향적이고 이렇게 확 휘잡는 이런 사람이 한번 얘기하고 나면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내성적이고 막 이런 사람은 그 말도 못 꺼내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쓰면서 생각하시게 돼요. 또 쓰면서. 자 그러면은 그냥 이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쓴 걸 읽으시면 돼요. 뭐 말을 더 덧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김혜순 선생님부터 나만의 노하우.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이제 받았을 때요. 일단은 공감을 취해 주는 거죠. 일단은 리액션을 뭐 어르신이 뭐 그날 뭐 어떤 뭐 어려운 일이 있으셨으면 진짜 그렇게 힘드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잘 극복하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따뜻하게 이제 말씀 이제 드리는 거죠. 어르신께 이제 약간 애교스럽게 좀 친절하게 그런 식으로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애교스럽게가 여기는 그거네. 애교스럽게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애교스럽게 그걸 그래서 애교스러운 멘트를 한번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체 현장에서 저 그냥 말 자체가 애교라서 그렇기는 해요. 그러시네요. 예. 그러네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참 말투가 참 중요한데 제가 좀 친절해 보이나요? 안 친절해 보이나요? 안 친절해 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게 말투를 고치는 게 성격을 고치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친구랑 갔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 내가 그 말투를 해도 내 진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랜만에 잘 본 사람들이나 근데 심지어 아까 자꾸 산티아고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 가다가 일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 내 친구는
같이 간 애는 무지하게 말도 조그맣게 해요. 말을 조그매. 그리고 상냥하네요. 근데 심지어 말이 너무 조그매서 둘이 있을 때도 조그맣게 얘기해서 내가 야 우리 둘이 있거든 좀 크게 해도 돼. 내가 이랬거든. 근데 걔는 말을 이렇게 둘이 있을 때도 소곤소곤 막 이러는데 저는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찔려 갑자기. 저 운전할 때 트럭 있죠. 트럭 가면 괜히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는데도 쫄잖아요. 제가 엄청 쫄거든요. 큰 트럭 옆으로 지나가면. 그러니까는 좀 목소리가 크거나 이렇게 등치도 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조금 더 조심 그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하여튼 걔한테 하면은 야 너 말 좀 그만해라. 이게 아무 말 좀 조금 줄여주면 좋겠어. 뭐 이러면 되는데 야 말 좀 그만할래? 이러면은 자기를 타박하는 것 같고 나 이러니까 나한테 친절하지 않다고 이래서 이게 우리 애까지도 심지어는 우리 애도 그게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상처를 받아 내 말에 그래서 내가 나 그런 뜻 아니었거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쳐야지. 제가 이렇게 일단 말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나긋나긋한 사람이 아니라서 불리해요. 제가 불리해요.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중저음에다가 이래가지고 시크한 게 매력이세요. 네? 시크한 게 매력 있으세요. 저요? 네. 아 제가 시크합니까? 네. 시크가 고맙습니다. 시크한 거 말고 제가 사귀다 보면 좀 엉뚱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엉덩이가 뚱뚱한 조금 엉뚱한 면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는 이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무식한 어떤 단어를 쓴다든지 지금 네 우리 최경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나오긴 해서요. 제가 요즘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천 쪽에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나가요.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황당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그만큼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또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시부모님이 계시지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제 부모님 같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대하면서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보조로 이제 나갈 거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나가셨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먼저 거부감을 이제 떨궈야 되니까 환한 웃음으로 눈빛 교환을 먼저 시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엄마도 가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안 했는지 얘기보다를 이제 아주 그냥 터지세요. 그러면 제가 말을 못하게끔 말씀을 그렇게 잘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상하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어째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들어주질 않는구나. 그래서 많이 들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포옹, 포옹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애들도 그렇지만 이 포옹의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싹 사그라지는 그런 그저께 이제 우리 아이가 무슨 말할 서로 언쟁이 있었지만 끝판에 이제 사랑해라는 제가 그 멘트를 넣었을 때 내 아이 역시도 사랑해라는 멘트가 아닌 나도 이 멘트를 했어요. 근데 그 나도라는 그 멘트 때문에 그 기분 나빴던 그 기분이 확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내려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건강에 대한 얘기 메시지를 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챙겨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는 그런 얼굴 꼭 뵀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넣으면서 딱 안아주는 그런 포옹의 메시지를 좀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그 하나는 눈빛 교환 네. 그러니까 네. 포옹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터치하는 게 인간은 이게 살갗이 있기 때문에 몸이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그러잖아요. 자기 성공 습관 얘기하면서 나는 이 세상 누구하고도 포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옹이
그 옛날에 EBS 영상 보셨잖아요. 쌍둥이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동생인가 아파가지고 형이 이렇게 안아주니까 이게 접촉의 힘이잖아요. 접촉에 안아주면서 걔가 이렇게 낳은 EBS 지식 채널에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교육한다 그러면 뭘 가서 많이 준비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눈빛 교환, 하나는 숨고 들어주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돼요. 그럼 선생님은 이게 선생님의 노하우잖아요. 그러면 책은 안 읽지만 일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이게 이제 선생님의 노하우 안목지가 형식지가 되려면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죠. 환한 웃음을 그 교육 현장을 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서 환하게 웃으려면 내 스스로가 어떤 기분을 유지하고 가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매일 똑같은 날은 없잖아요. 두 번은 없잖아요. 인생에서 두 번이 어디 있어요. 매 순간이니까 그때마다의 그것을 뭐 해야 돼? 기록을 하셔야 돼. 여기 강사의 자기 관리에서 기록하기 했잖아요. 기록을 매번 하면 매번 다르다니까요. 제가 애들한테 수업할 때 어떤 수업에서는 감사일기 3개씩 쓰는 걸 하는데 감사일기를 저한테 어떤 사람이 한번 해봐라. 좀 바뀐다. 그랬더니 근데 매번 다른 게 나오네요. 그래서 야 인생이 두 번이 어딨냐 매번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게 나오냐 매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그 환한 웃음과 관련해서 매번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 우리 원현 선생님. 저는 일단 이 수업은 안 들어갔고 보통 이제 다른 수업을 할 때 좀 애들 데리고 하면은 요즘 애들이 길게 말하지 않고 물어봐도 그러니까 어떤 애 중은 특별하게 이렇게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 누구 왔어?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네. 아니 네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얼른 선생님 인사했는데 네가 인사 안 하니까 나 되게 민망하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줄까? 그러면은 얼른 또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을 해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서로 다가가게 하는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이제 애들하고 수업할 때는 무슨 말하면 막 공감 같은 거 좀 잘 해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제가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편안하게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딱딱해 보이고 무섭고 좀 그런가 봐. 무섭진 않은데 좀 깐깐해 보이죠. 깐깐해 보이나 봐요. 인상은 첫인상.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파하려고 더 많이 친절하게 해주고 되게 좀 그래요. 막 일부러 간식도 막 깎아주고 막 이러면서 푼수를 좀 떨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망가져야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를 좀 망가뜨리려고 그래도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예.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망가뜨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런 교육 현장이 부드러워지려면 유연해지려면 틀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코칭 교육 거기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저는 저절로 망가지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넘어져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막 웃잖아. 오늘은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고 자기가 있는 걸 꺼내놓으려면 저게 저 인간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이야? 뭐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일단 내 것도 까야 돼. 자기 걸 까야지. 자기 건 안 까고 그리고 내가 좀 망가지면 너무 깐깐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뭘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망가진다는 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 많이 한다고? 저는 편안해 말을 보이니까. 많이 한다. 속 얘기를 한대요. 좀 신기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네. 그 일부러 넘어지는 거 그것도 좋다. 일부러 넘어지는 걸 사람들 아주 구조화시킨 거죠. 무장해제 시키려고. 우리 일단 하실래요? 저요?
저는 뭐 교육, 애들 교육이나 어르신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음. 저는 주로 이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화난 사람. 예, 예. 화난 사람. 그래서 우선 많이 들어준다. 예, 많이 말하게 해준다. 스스로.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일단 뭐 80% 이상 들어주는 거.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약속하고 상대를 칭찬해 주는 걸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민원은 해결이 돼요. 예, 뭐 그런 게 어디나 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일 그러면 아쉬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요? 예, 지금 아쉬운 거? 예, 예. 본인이 뭐 아쉬운 좀 의장 뒤까지 지금 현 상황까지 왔을 때 별로 아쉬운 거 없는데. 그래요. 네. 자,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에서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잘 들어준다가 아니라 뭐였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하게 해줘. 말하게 해준다. 그 사람이 말하게 해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게 하잖아요.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말하게 해야 돼요. 우리 번역자님. 제 앞에 다 나와 있어갖고 그냥 세 언니가 가지 세상- 썼는데 다 나왔어요? 예, 음. 예, 물꼬를 터주기, 잘 들어주기, 공감하기. 물고 튼다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이죠. 물고. 그것만 터주면 그냥 알아서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뭘 질문하지 이게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핵심이라는 거 그걸 찌르면 저절로 확 퍼지는 것처럼 그걸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참 저같이 이렇게 몇십 년간 이런 현장에 있었어도 그걸 말로 표현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 그게 이렇게 저절로 화합이 돼서 한 명의 에너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스파클이 일어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참 다 이 형식지로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몇십 년 해도 몇십 년 했어도 어느 때는 죽어라 안 돼. 어느 때는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내가. 빨리 나가고 싶어. 왜냐면 그 여기 앉은 에너지가 끝까지 이 장을 거부하고 막 화난 얼굴로 막 계속 이게 강사는 가서 아양 떨고 별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지랄. 별짓을 다 하는 거지. 마음을 열게 하려고 아양 떨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리고 물꼬라는 게 참 중요하죠. 한 번만 터주면 돼요. 그걸 잘 잡아내는 거는 내 몸속에 체득된 거고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김희영님. 네, 저도 다 나왔어요. 나오긴 다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나를 망가뜨린다. 나의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그거를 얘기하게 또 유도를 좀 많이 해요.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제가 이제 발표 말을 하라 그러면은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래서 글로 바꿔서 글로 하고 그림으로 하고 10명을 다 발표를 하게끔 하니까 나중에는 나 정말 없어요 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있는데 옆에 분이 왜 너 이거 잘하잖아. 그리고 그분이 그걸 뺏어서 본인이 적어서 얘 이거 잘해라는 표현을 하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하게끔 해서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수업 가기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책을 한 5번 넘게 읽고 가요. 수업할 거를 읽고 가면서 혼자서 그 수업을 혼자 떠들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는데 저를 한 번에 우리 신랑이 너 미쳤니? 혼자 뭐하냐고 표현을 한번 들었어요. 이게 준비를 안 해가면은 못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서 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미쳤냐 소리를 한번 제대로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소관장 지금 다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혼자 떠든다. 지금도 우리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게 될 때는 시험을 우리가 자기 식구들을 데려다 놓고서 이게 참여식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거를 다 펼쳐서 몇 페이지 봐서 그거 한번 써보세요 이러고 자기 식구들을 데려놓고 하니까 식구들이 죽으려고 그래. 뭔데요? 미리 해보는 거야. 그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하신 얘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쌤 선생님은 인생에 뭐가 이렇게 제일 중요하세요? 어떤 가치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이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무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은 선생님들이랑 처음 만났는데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되게 내성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정말 사람들 모르는 자리에 무슨 관공서 특히 이런데 회의라든지 이런데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서 내 얘기할 때 내가 이제 내 발언 기회가 있어서 얘기할 때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야. 알죠? 그리고 목소리 떨리면 그 떨리는 거 자체가 또 쪽팔려가지고 이러고 그건 뭐냐면은 근데 그걸 이제 어느 때 극복했어요. 하는데 그때 뭘 알았냐면 아 솔직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내 거를 까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도 마음 편해지면서 서로고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내가 그때 딱 그 순간 알아요. 그때 오래전에 그 관공서 무슨 회의 갔다가 그때 그래서 자기 얘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지. 그 사람이 그거는 이제 물꼬를 틀려고 한 거고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은 얘기였습니다. 저는 어르신 수업은 보조만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애들 수업할 때 보면 제가 이제 입맞춤을 좀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하신 다른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나는 질문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저는 그게 확인하듯이 했던 거를 또 다시 물으면서 되물으면서 해서 또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많이 웃고 저도 좀 애들한테 친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올 때 사실 그런 저기 같이 이제 왔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동네 이제 어르신들하고 저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분들하고 보면 제가 뭘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간간히 반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어르신들과 좀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올까봐 사실 걱정이 된다고 어제 혜선 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부터 이제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되고 나서 이제 반말이 살짝 섞이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아요,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그래 알아요. 그 반말 얘기하시니까 제가 저도 하다가 반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적을 받았죠. 그 예전에 이제 강의 이런 거 하고 그러면 피드백 하잖아요. 강사가 반말한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 선생님 말대로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친해지면 네네. 이렇게 우리가 친구 같은 생각이 들어서 툭 튀어나온 거였는데 그런 피드백 듣고 난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죠 제가. 그게 이제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둘 사이에서는 친해졌다는 게 서로 이렇게 입감적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데 요분들은 됐어. 근데 요분은 하나 계속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짱도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뭐 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러시는 분이 제일 힘들거든요. 이거는 어디 잘하나 마라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이 강사가 이렇게 막 하다가 반말을 쓰면 기분 더럽게 나쁘지. 그래서 공식적인 데서는 요자 나쁘지 이러고 이게 어쩌면 또 반말일 수도 있잖아요. 나쁘지요. 그래서 조심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눈 맞춤만 잘하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눈 맞춤을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에게 다 해야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 있잖아요. 맞아.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들아 안녕 하고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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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사하는 않고 많다. 이런 것처럼 1대1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 바라봐 주길 바라요. 이렇게
한 명 하고 하실 때 말고 이렇게 여러 명이 교육하실 때는 어머 강사가 나만 보고 있어 이런 느낌 들게 배용준 씨가 옛날에 윤사마가 일본 뭐 이런 데 갔을 때 그 몇천 명 모였을 때 거기 있던 팬들이 물론 팬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머 윤사마가 날 보고 있어 뭐 다들 그랬다며 근데 그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아해서는 것도 있지만 정말 배용준 씨가 그렇게 눈을 다 멀리 있어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들었고요.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이 그 친구한테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김영미 선생님은 B급 강사야. 그래서 걔가 왜? 그랬더니 시간을 어겼어. 시간을 오버했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강사의 자기 관리는 아까 제가 중간중간 섞어서 네네. 얘기했죠. 읽기, 그 다음에 기록하기, 쓰기,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마무리는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나는 오늘 교육 만남에서 삐리를 알았다, 느꼈다, 배웠다, 새로 알았다. 이 중에 이 문장 중에 하나만 쓰시고 난 다음에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 쓰셔도 좋지만 그 중에 하나. 자 여기에서 되어진 말, 뭐 나는 오늘 교육에서 노하우를 알았다. 이런 말보다 더 좋은 건 내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든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 가서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제가 좀 조금 급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피드백 할 때 애들이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진행한다고. 딱 보시고 대충 쓰셨나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진행해도 될까요? 기다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이번에는 김혜순 선생님부터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 쓴 문장. 나는 오늘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야 된다고 느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혜경 선생님. 나는 오늘 교육에서 배움과 공감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다. 배움과 공감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다. 박순아 선생님. 나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다. 아우 누야. 자, 쌤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기인데요. 교육에서 자기가 몰랐던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얻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몰랐던 동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게 만나서 대화해서 일어나는 건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원현 선생님.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이미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미 훌륭한 선생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여기서 같이 교육에 나간다면은 그 어르신들과 이렇게 한 명 한 명하고 눈 맞춤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좀 미친 것처럼 혼잣말도 하고 막 이런 거 좀 준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장점을 좀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기억 나가실 거예요? 저 보조 강사예요. 네.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다 써가지고 책 만들 때 주강사한테 드릴 거예요. 이게 하실래요? 마무리니까. 예.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
참 모자라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다. 겸손해야 돼요 다. 그죠, 언니? 쓴 거 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교육에서 강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가사가 뭐죠?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생각을 자극하려고. 강사는 뭐 한 거라는 걸 알으셨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거. 다른 사람 생각을 이끌어주는 거, 끄집어내는 거, 펼쳐놓게 하는 거, 그게 강사라는 것 같다. 나는 오늘 이 교육에서 목소리를 낮춰야겠다. 목을 낮춰야겠다. 한번 웃으라고 샀어요. 네, 나는 오늘 어르신들과의 만남에 설레고 있다는 걸 느꼈다. 천직이 되겠는데? 그게 잘하실 것 같아 진짜. 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나서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